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일일까요? 그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조심스럽고 긴장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말을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 사람에게 끌리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매력은 눈빛이나 말투, 그리고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뵙지만 참 편안한 인상을 가지셨네요. 말씀하시는 게 참 배려 깊으세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이 사람과 더 대화하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아주 간단한 비결을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초면일수록 자주 해야 하는 단 3가지 말. 이 말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도 상대는 여러분을 처음부터 기분 좋은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6살의 김수진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워낙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에요. 모임에서 새 사람을 만나면 긴장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색하게 웃기만 하다 끝나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워크숍에서 처음 본 분과 같은 조가 되었어요. 그분은 처음 인사를 나누자마자 말씀 참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싹 풀렸어요. 그 후로 대화도 술술 풀리고 그분과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저도 그날 이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보려 노력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상대를 칭찬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요. 이번 방송에서는 바로 그 말 한마디의 마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은 대개 인간관계가 넓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초면에 상대의 마음을 여는지, 어떻게 그 말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자주 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 그거 참 인상 깊네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 초반의 직장인 박현정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 컨설턴트들과 자주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 외의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과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 자리는 다소 어색했고 누가 먼저 입을 떼야 할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상대가 자신이 예전에 다녀왔던 동유럽 여행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보통은 네, 그렇군요. 아유, 재밌으셨겠어요. 이렇게 건조하게 반응하기 쉬운 순간 박현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참 인상 깊네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얼굴이 확 펴졌고 이야기는 금세 흥미로운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 여러분의 말에 그거 정말 인상 깊네요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그냥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말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더 기울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영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상대의 말에 감정이 담긴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초면일수록 이 말이 효과적일까요? 첫인상은 표정이나 복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하게 남는 것은 대화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감정을 건넸느냐로 남습니다. 그거 참 인상 깊네요. 그 이야기는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상대가 했던 이야기나 경험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말은 특히 여러분이 말주변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더 유용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할 말이 없을 때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대신 그거 인상 깊네요.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말은 대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지만 더 정확히는 감정의 동물이다. 그 말처럼 사람은 감정으로 기억하고 감정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말은 짧지만 그 짧은 표현 하나로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그거 참 인상 깊네요.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 자연스럽게 붙는 순간 초면도 어색하지 않고 인연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초면에 사람을 웃게 만들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두 번째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교양 강좌에서 만난 5명의 성인 학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40대 후반의 정민우 씨는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대화에서 중심이 되기보다는 조용히 듣는 쪽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런 성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었고, 그래서 매주 강좌가 끝난 후 다과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과 섞이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수업 주제가 기후변화와 인간 행동에 대한 것이었고, 다과 시간에도 이와 관련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정민우 씨는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 이산화탄소 얘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대방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반갑고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질문을 계기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배움을 청할 때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면의 상황에서 이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호감이라는 아주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사람을 배움 지향형 인간이라 표현합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단지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비춰지며 자신감마저 드러낸다고 설명하죠. 여러분, 초면에서 내가 똑똑해 보이려는 말보다 내가 배우려는 태도를 담은 말이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말은 나를 낮추고 당신을 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난 당신의 의견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움을 청할 때의 눈빛과 말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신뢰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꺼낼지 모르겠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을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로 만들고 동시에 상대에게는 스승의 존중을 받는 좋은 인연의 문이 됩니다. 이 말은 특히 직장에서 상사나 선배를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듯 무심하게 있는 것보다 겸손한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서도 공자는 제자들에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초면일수록 진심이 묻어나는 따뜻한 세 번째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말. 오늘 덕분에 기분이 참 좋네요. 이 말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사람을 매료시키는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대화가 끝날 무렵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혹은 만나 뵈니 참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장황한 칭찬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가 훨씬 더 강하게 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을 잘 쓰는 분 중 40대 중반의 박선영 씨가 있습니다. 선영 씨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에서 새로운 봉사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되게 긴장한 표정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영 씨는 봉사활동이 끝난 후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제가 다 든든했어요. 덕분에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처음 온 봉사자들은 다음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그 단체는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감지됩니다. 특히 감사의 감정은 가장 순수하게 사람 마음에 스며듭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 말은 상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나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말은 자주 쓰면 쓸수록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말은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는 말은 나는 좋은 감정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말은
상대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은근한 동기까지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잔존 감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대화가 끝난 후 상대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원리죠. 여러분, 초면의 대화가 끝났을 때 이 한마디 꼭 해보세요. 오늘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무리 짧은 만남이었어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도 그 영혼을 움직인다. 우리가 나누는 말, 특히 감사의 말, 인정의 말, 따뜻한 마음의 말은 상대의 본성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전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탁과 인사를 차분하게 전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눴던 세 가지 말의 의미를 되짚으며 왜 이 말들이 초면에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내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생각 참 신선하네요. 이 말은 상대의 존재감을 살려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단번에 자기 편으로 끌어당깁니다. 존중은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무시하거나 논박하기보다 그 관점 신선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후에도 자주 말을 걸고 싶어질 겁니다. 두 번째, 어쩜 그렇게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상대에게 당신은 소통의 진심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는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정을 느끼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덕분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말은 대화의 끝에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감사와 인정, 그리고 나의 기분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는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하면서 진심을 느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모두 상대의 가치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말. 여러분, 초면일수록 우리는 평가받습니다. 말투, 표정, 속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상대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외모로, 어떤 이는 명확한 지식으로 자신을 어필하지만 결국 마음을 오래 끄는 사람은 편안한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오고 싶어집니다. 한 번 더 말을 나누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 됩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그리고 그 결은 초면의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때 그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 느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매력은 태도에서 오고 태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초면에 이 세 가지 말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상대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 진심은 분명히 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남이란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 공간에서 스쳐 지나가던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한마디 말을 나누게 되는 그 순간 인연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인연이 평생 이어지느냐 아니냐는 첫인상의 말 한마디에서 결정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 기억하시죠? 초면일수록 이 말을 자주 알아.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우리는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날 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말투를 듣고 표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오늘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말. 말씀하시는 태도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의 깊이를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 상대가 말한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표현.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 진심 어린 감탄이 담긴 표현. 어쩜 그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세요? 이 말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필요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초면에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매력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관계의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얻는 말은 거짓 없이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누군가에게 오늘 배운 세 가지 말을 용기 내어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평생 인연이 그 한마디로 결정되는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는 작은 약속입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